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네. 이재용을 초청해서 가는 이 청와대에. 초청입니까? 데려간 겁니까? 끌고 간 겁니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용이라도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 그럼요. 선고가 남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안 갑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각계의 전문가를 통해서 북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 딸이 뭐 있겠습니까? 네. 북한에 가서 얼마를 풀고 와야 되냐 이러면서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가기로 하는 뭐 현대차, 뭐 삼성, 네. 현대차, SK, 뭐 포철, 그다음에 LG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럼요. 세계적인 기업이 총수인데 우리 청와대에서 그냥 뭐 가자. 안 가? 가야지요. 지금 후일담입니다만 지금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꺼려했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겁니다. 미국의 국제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순간 기업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가가지고 괜히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안 가려니 청와대 눈치가 보이고, 사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따진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도 처음에는 공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 우리 뭐 도로공사, 네. 우리 뭐 철도공사, 네. 이런데 뭐 또 관광공사, 뭐 이런데 대기업, 우리 이른바 공기업들 총수가 가거나 또 이 사람들 가서 사전 작업해 오고, 그런 다음에 대기업들한테 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순서인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찝찝하다고 그래요. 저도 뭐 이재용 씨하고 뭐 전화 통화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찝찝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봐도 유튜브예요. 안 봐도 유튜브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최태은 회장 같은 경우는 가서 마땅히 할 거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보겠다. 이거는 뭡니까? 정말 끌려간다는 표시하고 다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경 유착을 막겠다. 그 다음에 정말 재벌그룹 회장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쫙 줄 세우고 뭐 독대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남북에다가 남북 대화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박의 판돈을 우리 기업들에게 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한다면서 그 네. 적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과 권력의 유착관계. 그래서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무슨 스포츠 된다 만든다 해서 재벌들한테 돈 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지금 물론 아직 돈을 거뒀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현 기업들한테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북한 사업을 하라 강요했다면 이건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거예요. 왜? 권력이 왜 기업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스포츠를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은 내키지 않는데. 그럼 권력이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했다. 그건 뇌물입니다. 권력 눈치 보니까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폐, 자, 현 정부가 과연 이게 내가 남들을 비난할 때 했던 그 적폐와 내가 했던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요, 봉 아닙니다. 앞서 했지만 대한민국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워낙 검찰 권력 무섭고 이게 무섭다 보니까는 고개 숙여 다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몽헌의 그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정몽헌 회장, 말하자면 남북 관계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정치인들의 그 말하자면 희생양이 됐고 결국 자신의 몸을 날려가지고 자살이라는 아주 불행한 결말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대북 지원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거는 일종의 블랙홀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되면서 대북 지원에 발을 들이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운명의 얄궂은 운명의 결과로 즉 이재용 회장은 결국 거기에다 발을 들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반도체 경기도 안 좋고 반도체의 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재용 회장은 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정의성 부회장은 나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빠졌어요. 자, 아마도 이재용 회장이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의선 부회장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벌들, 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뭐 남북한의 경협을 위해서 뭐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간의 문제, 단계의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남북 통일 이후에 한반도 경제 운영에 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이런 말씀도 잘난 차는 같지 않아서. 그럼 북한의 경제 특구들이 있어요. 경제 특구들에서 정말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나를 책임지고 투자 유치하고 본인 투자해서 한다면은 북한 경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시간 타이밍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기업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생긴다 하면은 말려도 네. 갑니다. 말려도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북한이라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북한이 2,500만,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게다가 경제 규모도 우리 한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 하에서 기업들이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재 북한의 경제 지원에 들어간 것은 북한 경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60년대, 70년대 커왔듯이 임가공 산업, 예를 들어서 뭐 가발 만들고 옷 만들고 신발 만드는 그런 기술 수준의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싼 임금 이용하고 또 우수한 노동 이용해서 싼 가격으로 물건 만들어서 해외 수출해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해서 중화학공 육성한 이 단계를 가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LG, SK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업들이. 그래서 걔들이 이 기업들이 가서 큰 일은 없습니다. 단 이 기업의 신용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 자본이 북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기업인들의 마음을 사면서, 기업인 마음 상당히 중요하고 사면서 단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기업인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북한 가려고 하니까 기업인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강압해요? 이건 아닌 거죠. 이 기업인들이 기분 나쁜 정도를 떠나서 제가 기업인들은 이렇게 기업인들을 평소에 갑질로 몰아세우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가진 자를 몰아세우더니 또 북한을 할 때는 또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노예도 아니고 또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은 자유를 먹고 크는 건데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아주 그런 심각한 자문을 저는 기업인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재벌 기업부터 말하자면 지금 자영업자까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기업인들을 막 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저는 굉장히 아주 자충수를 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딸기 파파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 정부 인사들은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세금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 알기를 내 호주머니 돈처럼 포켓머니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들은 남의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돈 벌어본 사람들, 그리고 한 푼 두 푼 쌓아서 적응해본 사람 돈 중요한 줄 알거든요. 네, 남 돈 네. 받아 쓴 사람들은요,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불건님이 구글이나 애플의 CEO가 트럼프가 가자고 하면 갈까요? 우리가 정치 후진국인 동시에 경제 후진국, 이거를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정부가 이렇게 기업인들에게 등을 떠밀어서 같이 가자고 한 이 배경, 이거를 굉장히 그 의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요, 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우 잡다. 가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라도는 가우라고 그래요. 그걸 전라도에서 가오라 그래? 일부러 재밌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금 좋은데 혹여나 내가 북한 측에 야 김정은 야 봐라 내가 한국에서 다 끌고 왔다. 사실 이번에 정치 지도자까지 다 끌고 올라 했는데 걔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걔들 못 끌고 왔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이 너 SK 알고 삼성 알고 포철 알지? 다 따라왔어? 다. 대한민국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간들에 다 끌고 왔다. 라는 의도로 갔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아니고 혹시 대통령 그렇지 않는데 참모들이 각하 이런 일 하면 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교육도 시키고 북한 애들한테 좀 보여줍시다. 라고 했다면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이분들이 가서 북한하고 뭔가 실질적인 걸 기대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 북한의 경제 담당 부총리와 면담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것도 지금 있을 것이란 건데, 우리 언론에서 지금 추측 보도한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북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도와달라. 총수들 만나 이제 북측에서도 뭐 예언을 하겠죠.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검토하겠다. 그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직접적 대륙 한다? 이제 세 번째, 북한 구경 좀 시켜주겠다. 북한 구경하고, 너네들은 못 오지 않아. 북한 못 가. 평양 어떻게 가니? 그냥 북한 가서 구경하고, 그래서 북한 좀 니들 이해하고, 야, 북한을 좀 안는 마음을 생겨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의도들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니 무슨 저기 재벌 총수들이 또 기업 대표들이 북한 구경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세상에 호기심이 있어요. 평양 호기심이 있어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대북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장마당이나 이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거기 들어가 있는 엄청난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북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돈을 따라 움직이고 돈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으로서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원비어처럼 그런 횡액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절대로 기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나 거창한 구호를 얘기합니다. 뭐 민족사적인, 뭐 그런데 안 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런 이원의 숫자에 민감하지 민족사적이라든가 뜨거운 동포애라든가 이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머리 좀 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는 건 이거예요. 네네네. 압력, 제재, 검찰 권력 이게 무서워서 투자한다?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너 깜빵 갈래? 야 우리 정부 네. 정책에 좋아서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자본주의 시장 이건 제가 자꾸 유시간체 이야기한다면요. 자원이 왜곡되는 겁니다. 자원 배분 왜곡되는 순간 그 경제가 왜곡되고 비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남북 화해 협력, 경협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